오늘 식사 뭐 맛있게 잘 드셨어요? 아니요. 주먹밥 먹고 왔어요. 주먹밥 먹었어요? 그럼 아침 식사를 우리가 왜 할까요? 왜 먹을까요? 배고파서요. 배고파서. 그 오후까지 당 떨어지니까. 당 떨어지니까. 그죠? 그럼 결국 뭘까요? 우리 몸에서는 영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와야 우리 몸 안에서 뭔가 움직여주고 활동하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죠.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단하게 먹던 잘 챙겨 먹던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이 도대체 왜 이런 영양과 음식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60조에서 100조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람의 인체가 만들어졌지만 인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작은 세포 단위로 보면은 가장 작은 분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그 분자에서 세포, 그리고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또 기관계가 되는 거고, 그게 통틀어져서 인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병원 가면 조직 검사하는 경우들 많죠. 그러면 어느 조직에 어떤 부분의 세포가 또 약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내 몸의 전체적인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대사순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몸의 곳곳에 있는 염증 수치들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고영양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정말로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순환과 염증 수치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양이죠. 그럼 그 영양이 우리 몸에서 세포에 어떤 영향을 하는지를 볼게요. 자, 밥을 먹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보통 탄수화물이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는 우리가 거대 영양소라고 해요. 에너지를 내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해서 이는 미량 영양소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대 영양소 배웠죠. 그 5대 영양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량 영양소라고 하는 것들이 내 몸의 세포까지 들어가는 데는 너무 입자가 큰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야 되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를 시켜야 이게 생체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속에 각각의 필요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 영양소를 생체 이용률을 높여주고 분해력을 높여주는 게 뭐냐? 이 비타민과 미네랄, 조효소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조효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분해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생체 이용률을 상승시켜 주고요. 또 내가 부족한 영양들을 채워주는 역할이 이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이 세포가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영양이 된다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장암 발생률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엔 식이섬유가 사실은 뭐 칼로리도 없고 딱히 몸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장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현대인들을 위해서 식이섬유와 물까지 해서 7대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7가지 영양을 정말 잘 먹는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에 우리 환경을 한번 볼까요? 환경 요즘 뭐 미세먼지부터 여러 가지 것들도 너무 많죠. 그럼 환경의 요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죠.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호흡을 하면 숨을 쉬어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산소들이 쓰여지고 나면 다시 내뱉어져야 돼요. 내뱉어져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몸속에 1%, 2% 정도에 남아있는 이런 산소들이 활성산소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변해서 내 몸에 건강한 이런 분자들을 계속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건강한 분자는 2개 이렇게 전자를 갖고 있는데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하나가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가주면 이러한 활성산소들을 제대로 된 건강한 분자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분자가 이렇게 많죠. 전자가. 이 전자를 하나씩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산화 많이 먹어야 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그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밑에 보시면 미세먼지와 우리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너무 요즘 심각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종합 영양제, 특히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중금속들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역할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나는 그냥 과일, 야채 이런 거 많이 먹고 밥만 잘 먹으면 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50년 전에 과일과 채소가 지금 현재는 너무나 다르대요. 여기 보시면 사과를 50년도에는 하나만 먹으면 철분 44.3ml를 섭취할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2000년대는 26개를 먹어야 그만큼 가능하대요. 배불러서도 못 먹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토마토도 그렇고요. 브로콜리, 감자는 비타민 A가 100% 검사했대요. 이만큼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과일, 야채들이 너무나 영양 가치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환경 오염의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비료나 많은 것들을 또 투여하다 보니까 땅에 있는 미네랄이 다 고갈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계절 과일 있나요? 없죠. 하우스로 인해서 그냥 자작을 하는 거예요. 많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휴작하고 이런 거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들이 종합 영양제와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 정도는 무조건 먹어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음식 피라미드인데 내가 많이 먹어야 할 음식들이 이제 밑에 많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것들은 좀 피해야 할 음식들인데 사실 거의 위쪽의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음식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런 종합영양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 뉴트리션을 선택하는 5가지 이 사항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먹으면 우리가 보통 한약이라든지 뭐 녹용이라든지 뭐 이런 홍삼 그런 단일 제품을 먹는 것들보다는 우리 몸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양소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 키우시죠? 네. 아이에게 키 성장을 위해서 칼슘은 엄마들이 하나씩은 다 챙겨 먹여요.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이나 1대1 비율 정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칼슘을 배출하는 상황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오히려 먹은 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효능이 정말 충분한가 그냥 100%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에 쓰이는 충분한 영양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안전한지를 보셔야 돼요. 이 5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영양 성분도 옆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성분으로 또 만들어져 있는지 그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플리먼트에서 보여줬던 그 책에 이러한 성분들의 분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